일단 2022년도 바이든 행정부 때 해당되는 비유가 관련된 어떤 인증 규정 유예가 좀 됐었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인텔, 뭐 TSMC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이 예외 허가 사항들을 좀 폐지하겠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중국 내 생산 시설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좀 더 타격을 받을 것인가라는 차이가 좀 있는데. 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.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.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꽤 많이 있죠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VEU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 장비 같은 경우를 반입할 때 미국 장비 그죠? 네, 허가를 받아라. 이게 또 문제가 됐는데요. 전 바이든 때도 이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결국은 또 트럼프가 이걸 끌고 와서 시장에 반도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하는 뜻인데 이 부분이 미국의 이제 주요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해당되는 어떤 지역에 좀 반출을 할 때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좀 중국을 좀 지칭하기보다는 일단 미국에서 기술 유출에 관련된 어떤 우려성들을 좀 적용하는 국가들을 좀 대상으로 했는데 타깃이 거의 뭐 중국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성이 그렇게 좀 쏠린 것이고요. 일단 2022년도 바이든 행정부 때 해당되는 비유가 관련된 어떤 인증 규정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좀 완성이 좀 됐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조금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유예가 좀 됐었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인텔, 뭐 TSMC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공급되고 있는 일부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유예가 좀 되면서 예외 적용되면서 현재는 뭐 가동률에서 미국산 장비,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장비들을 중국으로 좀 반입해서 양산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 8월 한 말일경으로 좀 체크가 좀 되고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예외 허가 사항들을 좀 폐지하겠다. 그래서 이제 관건은 과연 이제 그 영향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그 명시됐던 기존 라인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면은 뭐 기존의 이제 라인이라든가 생산 유지에 허용되고 있는 장비라든가 부품들 그러니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개발 수준에서에 대한 장비 반영들은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될 것이다라는 사항들이 좀 명시가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뭐 유지 보수에 관련된 서비스 라이선스도 허용된다라고 좀 표기가 좀 돼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증설 투자 그리고 이제 장비의 업그레이드 요소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부터 이제 규제를 좀 하겠다는 건데 금지가 아니라 수출 허가를 좀 득해야 된다는 사항이 좀 있고요. 이 부분은 정책 시행일로부터 이제 120일간 정도 유예가 좀 된 셈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. 일단 뭐 협상을 통해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지금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일단 유예 기간 안에서 협상을 좀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지만 이거에 관련된 어떤 서로의 어떤 주도권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정부도 H20칩에 관련된 어떤 뭐 주문을 하지 말아라.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좀 규제하겠다 이런 뭐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는 것이고 여기도 해서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 강수를 좀 두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는 단기적으로는 한 120일간의 어떤 유예 기간 때문에 뭐 반도체 공급망에 관련된 우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. 다만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좀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현실화가 돼서 중국에 대한 허가 사항들 그리고 핵심 장비에 대한 반입이 금지가 좀 된다.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가 됐을 때는 이거 여건은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영향도를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좀 더 타격을 받을 것인가라는 차이가 좀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가 중국에 2개의 공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안 공장에서는 낸드 메모리를 좀 양산하고 있는데 전체 낸드 생산량의 한 35% 정도가 시안 공장에서 좀 양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조 공장의 경우에는 패키징 공장이기 때문에 뭐 양산과는 좀 약간 거리가 좀 멀 그런 상황이고요.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3개의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우시 공장에서는 낸드가 아닌 이제 디램을 양산합니다. 전체 디램 생산량의 한 40% 정도가 우시 공장에서 좀 만들어진다.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업황들을 우리가 좀 감안했을 때 낸드보다는 디램의 어떤 수요량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고 레거시에 관련된 밀접도를 좀 감안했을 때 삼성보다는 이게 장기화가 좀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공장을 인텔로부터 좀 인수를 했습니다. 2년 전에요. 이 부분은
아직 초기 가동률들이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낸드 메모리 양산을 했다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일단 투자 비용 대비 약간의 이 생산 차질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은 크게 좀 노이즈가 좀 되지 않을까. 충칭 공장의 경우에는 네.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좀 동일하게 패키징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낸드 메모리를 좀 운영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보다는 SK하이닉스가 사실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장의 어떤 영향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거로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네네. 새로운 장비를 넣고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영향을 보면 삼성전자가 영향을 좀 덜 받는다. 네. 네, 그런 말씀이신데요.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하이닉스가 잘 갔고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메꿔 오는 상황인데 뭐 이런 여러 노이즈들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서 외국인들도 매도하면서 뭐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주춤합니다. 반도체 전략은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시할 게 과연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가 좀 현실화가 좀 됐을 때 네. 전반적인 어떤 이 매출 포지션에 대한 저하로 좀 이어질까. 근데 이게 사실 핵심은 레거시 부분입니다. 지금 중국에서 양산하고 있는 두 개 회사 모두 다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HBM 반도체는 뭐 한국에서 거의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태가 좀 장기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로 좀 리쇼링 될 수 있는 정책들.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베트남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. 네. 뭐 또는 제3국으로 좀 이동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이 반도체에 대한 시설 투자 규모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감안하거나 일단 뭐 이 인력의 어떤 이 숙련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초기에 수요에 관련된 어떤 이 불안정성들이 차라리 제3국으로 좀 갈 바에는 국내로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요. 오히려 규제가 좀 장기화될 때 레거시 부분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가 좀 되기 때문에 평균 판가가 네. 상승하거나 좀 크게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. 그리고 이 부분은 메모리라고 해서 뭐 디램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낸드에도 오히려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낸드 메모리의 경우에는 한 3년간에 대한 장기 가격에 대한 어떤 침해 효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가 좀 됐을 때는 오히려 수익성 방어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뭐 하루짜리 좀 조정으로 좀 끝나긴 했지만 그 네. 영향도가 좀 더 장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큰 노이즈가 좀 되기보다는 레거시 부분에 대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뭐 전체 매출의 어떤 비중들이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레거시 부분보다는 지금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높다는 점. 삼성전자가 레거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만 현재 HBM3와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이 지금도 조금 더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좀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타격도는 저는 뭐 크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AI 거품론과 중국의 발빠른 추격, 위협 그리고 반도체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